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켐바 워커의 올타임을 준비해왔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한껏 살려 폭발력 있는 개인기를 구사할 줄 아는 멋스러운 포인트 가드 켐바 워커, NBA 올스타 3회, 2019 올 NBA 서드팀, 그리고 2년 연속 백투백 NBA 스포츠맨십 어워드 수상자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상은 이름 그대로 이상적인 스포츠맨십, 즉 경기 매너, 협동심, 페어플레이 정신 등이 뛰어난 모범적인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2010년대부터는 스테픈 커리, 제이슨 키드, 마이크 콜리, 카일 코버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켐바 워커는 신장이 185cm로 포인트 가드 평균 키에도 약간 못 미치는 NBA에서는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신장이 작은 선수가 NBA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플레이를 조금 더티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워커가 이런 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는 것은 실력뿐만 아니라 매너까지 갖춘 신사적인 플레이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켐바 워커는 1990년 5월 8일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워커는 일반적인 남자애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농구를 했지만 중학생 때까지는 별다른 목적 없이 재미로 농구를 했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해 농구부로 활동하게 되면서 NBA를 목표로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워커는 재능은 있었지만 신장이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는 너무 작다, 그렇다고 힘이 강하지도 않고 슛도 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항상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커는 그러한 비판을 동기부여로 받아들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농구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시작해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농구에 매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졸업반 때 워커는 평균 18.2득점, 5.3 어시스트라는 우수한 성적을 냈고, 코네티컷 대학교에 입학 제안을 받아 대학 진학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신입생 때부터 식스맨으로 활약했고, 다음 시즌부터는 전미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내면서 공격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2011년에 팀을 NCAA 우승으로 이끌었고,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모스트 아웃스탠딩 플레이어, 가장 인상 깊은 선수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무대에서 정점을 찍은 워커는 2011년에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라운드 9픽으로 샬럿 밥캐츠의 지명을 받아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샬럿 호네츠이지만 그 당시에는 샬럿 구단이 활력 넘치고 용맹하며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를 담아 팀명을 들고양이를 뜻하는 밥캐츠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드래프트 이후에 켐바 워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일반 구단주가 아닌 마사장님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이자 대선배인 마이클 조던은 워커에게 우리는 너를 믿는다. 너가 이 사실을 알길 바래. 우리는 너를 믿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다고 하네요. 11-12 시즌은 파업으로 인한 직장 폐쇄로 NBA 정규 시즌 경기가 82경기에서 66경기로 단축되었는데요. 루키 시즌 워커는 식스맨으로 전 경기를 출장했고 평균 12.1득점, 4.4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루키 선수로서 준수한 활약을 했지만 팀 성적은 처참했는데요. 7승 59패, 승률 10.6%를 기록하면서 NBA 역대 단일 시즌 최저 승률을 갈아치우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켐바 워커는 여름 동안 훈련에 매진했고, 소포머어 시즌부터 주전 포인트 가드로 활약하면서 평균 17.7득점, 5.7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중간에 18연패를 당했고 21승 61패라는 최종 성적을 거두는 등 팀 성적은 여전히 나빴지만 올랜도를 제치고 탈꼴찌를 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13-14 시즌 NBA 2014 드래프트 대여들을 노리기 위해 대놓고 탱킹을 하는 팀이 많아졌지만, 구단주 마사장님은 이러한 고의적인 탱킹에 불편함을 드러냈고 오히려 팀 승률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유타에서 알 제퍼슨을 영입해 로스터를 보강했고 켐바 워커도 잘 성장해주면서 팀은 43승 39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1라운드 상대는 슈퍼팀 마이애미 히트였는데요. 워커는 처음 밟는 플레이오프 무대였지만 안정적인 볼 핸들링과 슈팅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 알 제퍼슨의 부상 공백을 채우기엔 부족했고 1차전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시리즈 스윕으로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4-15 시즌부터 뉴올리언스 호네츠가 펠리컨스로 이름을 변경하자 샬럿이 인지도가 더 높은 과거의 이름을 다시 쓰려고 움직였고 결국 샬럿 호네츠로 팀 이름을 다시 바꾸고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켐바 워커는 인디애나에서 온 새로운 동료 랜스 스티븐슨과 합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둘 다 볼을 길게 소유하고 플레이하는 타입이라 조합이 그렇게 잘 맞진 않았고 팀은 시즌 초반 5승 15패로 저조한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워커는 반월상 연골 파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어 한 달 반을 결장하게 되는데요. 결국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33승 49패로 동부 11위에 그치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부상 후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맞이한 15-16 시즌 워커의 야투율과 득점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커리어 처음으로 평균 20득점대에 진입했고 3점 야투율이 지난 시즌보다 7%가량 상승했습니다. 팀원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은 3월에 동부 6위까지 올라가는 등 순항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 동부 7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고 1라운드에서 또다시 마이애미 히트를 마주했는데요. 원정 1, 2차전을 내주면서 플레이오프 연패가 12연패로 늘어났지만 홈으로 돌아온 3차전부터는 제레미 린과 워커가 함께 활약해주면서 내리 3연승을 거두는 등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6차전에서 제레미 린이 부진했고 드웨인 웨이드가 클러치샷을 꽂으면서 승부는 7차전까지 가게 되었고 7차전에서 완패하면서 켐바 워커는 아쉽게 2라운드 진출에는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6-17 시즌에는 켐바가 20득점 5어시스트는 기본으로 해줄 수 있는 올스타급 포인트 가드로 성장하면서 팀은 시즌 초반 19승 15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즌 중반에 샬럿 빅맨진들의 부상으로 로스터에 균열이 생기자 팀은 7연패에 빠지는 등 고전하기 시작했고 워커가 평균 23.2득점 5.5어시스트로 홀로 분전했지만 동부 11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17-18 시즌에 샬럿은 드와이트 하워드를 데려와서 빅맨 자리를 보강했지만 팀 내 확실한 1옵션인 켐바 워커를 제외하고서는 작년처럼 미미한 활약에 그쳤고 시즌 내내 중하위권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최종 성적도 작년과 똑같이 36승 46패로 시즌을 일찍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19 시즌 켐바는 득점왕급 폭발력을 보여주는데요. 11월 필라델피아전에서 혼자 60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비록 지미 버틀러가 경기 막바지에 위닝 블락과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켐바가 혼자 보여준 득점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도 뜨거운 득점 감각이 이어졌는데요.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43득점을 뽑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두 경기 동안 103득점이라는 괴수 같은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팀은 전반기에는 5할 승률을 겨우겨우 유지해갔지만 올스타전 이후로 팀 전체가 부진에 빠졌고 켐바 워커를 도와줄 2옵션의 부재로 인해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시즌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시즌 종료 후 워커는 커리어 처음으로 NBA 서드팀에 뽑히게 되면서 슈퍼맥스 계약 조건을 달성했지만 스몰 마켓인 샬럿은 슈퍼맥스는 고사하고 맥스조차 안되는 낮은 금액을 제시했고 결국 6월 30일에 보스턴 셀틱스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새로운 리더였던 카이리 어빙과 어린 선수들 간의 불화설이 도는 등 확실한 리더가 필요한 팀이었는데요. 켐바 워커는 이적 확정 후 마이클 조던과 자신을 응원해줬던 샬럿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새로 합류하게 될 팀인 보스턴과 셀틱스 팬들에게 나는 나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서 코트 밖으로 쫓아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절대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팀메이트를 향상시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솔선수범으로 이끄는 리더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켐바 워커는 보스턴 셀틱스의 영건들을 잘 이끌어서 새로운 팀에서 더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보스턴에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젊은 리더인 켐바 워커의 남은 커리어가 기대됩니다.